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보는 거죠. 이 블러된 부분이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데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자,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쫓아와서 내가 수동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아주 잘 쫓아오죠. 안녕하세요. K인플러스 아카데미 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키네마스터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 기능 좀 활용을 해보고 오셨나요? 기초 기능은 여러분들 좀 쉽게 익히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면 사실 금방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심화 기능 7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 실행하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메뉴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랑 같은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설명드릴 기능은 PIP라는 기능입니다. PIP는 Picture in Picture, 이걸 줄여서 PIP라고 하는데 장면 속에 장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맞춰서 어떤 장면을 왼쪽에다가 한번 띄워 볼게요. 레이어 버튼을 누르시고 미디어. 지금 이 영상은 이 밖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불러온 거고 레이어의 미디어를 누르시면 요거는 장면 속에 장면으로 들어가요. 자,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마스크를 쓰고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크기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말하는 순간에 그 장면을 딱 자료화면처럼 띄울 수 있는 거고, 지금 저처럼 한쪽에다 띄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스플릿 스크린을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면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나오다가 딱 그 장면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영상 제작 이런 주제로 10년째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것도 타이밍을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PIP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화면에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의 미디어로 또 다른 장면을 추가를 또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장면도 얼마든지 띄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삽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크로마키입니다. 크로마키는 그린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하고 초록색을 없앤 다음에 그 뒤에다 배경을 입히는 그런 기능인데, 자, 제가 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크로마키 소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레이어의 미디어로 초록색이 들어간 소스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비디오 에셋 가셔가지고 스토어 누르고 들어가시면 그린 스크린이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덤스업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해보시면, 자, 빠져나왔을 때 비디오 에셋 안으로 요런 이제 초록색이 들어간 소스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자, 요쪽에다 일단 두고요. 메뉴 중에 보시면 크로마키라고 있습니다. 크로마키. 자, 눌러보시고 이네이블 하는 순간 어때요? 초록색은 싹 사라져 버려요. 키 컬러가 초록색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초록색만 탁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록색 스크린을 뒤에다가 두고 지금 만약에 제 뒤에 초록색 스크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초록색이 최대한 같은 계열의 초록색이어야 돼요. 어느 부분은 어둡고 밝고 하면 어느 부분은 깨끗하게 사라지는데 어느 부분은 막 남아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세 번째, 상세 볼륨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은 영상이나 음악, 이렇게 사운드가 들어간 클립의 메뉴를 보시면 믹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뭐 소리를 높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똑같이 믹서 버튼이 있어서 높이고 내리고, 영상 같은 경우 소리를 없애고 싶으면 뭐 음소거를 이렇게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전체적으로 높이고 낮추고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높이고 낮춰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앞에 제가 이렇게 사진이 몇 장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볼 테니까 소리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초록박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이런 주제로, 자, 멈춰볼게요. 앞에 사진이 나올 때는 다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음악 소리에 지금 원래 볼륨을 제가 조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제는 목소리가 음악 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음악을
이 영상의 소리가 나오는 순간부터 볼륨을 좀 줄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믹서로 들어가면 불가능하고요. 이 상세 볼륨이라는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륨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볼륨이 이제 작아질 구간이 한 여기쯤인데 여기에서 조정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기준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볼륨을 이렇게 한 25 정도로 줄여 볼게요. 줄여보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토르팡입니다. 저는 스마트 음악 소리 작아지는 거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토르팡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구간을 뒤로 이동하면서 봤을 때 볼륨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음악의 맨 끝점은 100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볼륨을 그대로 낮게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똑같이 그 앞에 제가 아까 25를 맞춰 놨으니까 25로 딱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찾아가는 화살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화살표로 가서 만약에 포인트를 빼야 되면 또 마이너스로 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세 볼륨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쓸 줄 아시면 얼마든지 사운드도 아주 부드럽게 뭐 높아졌다가 내려졌다가 또 사운드가 여러 개가 겹쳐졌을 때 꼭 이 상세 볼륨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 클립 그래픽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클립을 선택해서 메뉴를 보시면 클립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에도 있고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이 클립 그래픽으로 들어가서 이 영상에 테마 같은 걸 입힐 수가 있는 건데 이 오른쪽 끝에 스토어를 누르고 들어가서 하나 받아볼게요. 저는 트래블 카테고리에 있는 캠코더 뷰파인더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런 거를 이제 입혀보면 자, 안녕하세요, 토르팡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이런 식으로 클립 위에 테마 같은 게 이제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다른 클립 그래픽을 한번 넣어 볼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자, 여기에서 좀 귀여운 걸로 해피 버스데이 프레임즈를 한번 받아 볼게요. 뭐 이런 걸 넣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뭐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택하셔서 여기 이제 타이틀 텍스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클립 그래픽들이 있으니까 내가 전체적인 어떤 영상의 컨셉을 좀 특별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이런 기능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오디오 추출 기능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다에 가서 제가 2개의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왜 2번을 촬영을 했냐면 첫 번째로 촬영을 할 때 어떤 쓸데없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쓸데없는 소리인지. 아, 바다 좋다. 날씨 좋네 오늘. 누가 뒤로 지나가면서 아, 날씨 좋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파도 소리를 잘 담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 때문에 이 영상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장면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장면은. 이런 경우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뒤에서. 한 번 더 찍었는데 내가 장면은 첫 번째 찍은 게 마음에 들고 소리는 두 번째 찍은 게 마음에 든다. 요럴 때 아주 뭐 쉽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뒤에 이 영상의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메뉴를 보시면 Extract Audio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디오를 추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소리는 없애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믹서로 가셔서 음소거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두 번째 클립에 추출된 오디오를 꾹 잡고 앞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클립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 영상에서 아까 그 행인이 지나가면서 말했던 부분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소리를 그 뒤에 클립의 소리를 썼기 때문에. 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유튜브에 있는 그 저작권 무료 음악들이 있어요. 뭐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음악들도 충분하지만 유튜브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화면 녹화 기능으로 유튜브에 있는 저작권 무료 음악을 녹화를 해온 거죠. 그런 경우에 나는 소리만 필요한데 이 화면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레이어의 미디어로 불러옵니다. 일단 자, 그렇게 녹화된 화면을 하나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소리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도 똑같아요. 선택하셔서 Extract Audio 하시고 영상은 바로 왼쪽에 휴지통 눌러서 지워버리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소리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서는 오디오 클립으로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오디오 추출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죠. 자, 6번째 기능, 개체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쭉 운전을 해서 옵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어의 이펙트를 들어가시면 기본 베이직 이펙트 중에 블러 효과가 있어요. 블러 효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막 보인다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촬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블러 효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자동차가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릴 건데 이 블러된 부분이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데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블러가 자동차를 쫓아와야 돼요. 이 블러 효과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열쇠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점을 먼저 잡아줘요. 시작 위치가 여기면은 자,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때 화면에서 이 블러 부분을 움직이고 크기 조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쫓아와서 내가 수동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가려주고 또 오면 또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오면 또 가려주고 사라졌죠?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화면 밖으로 사라지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블러 강도를 좀 세게 주고 싶으시면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블러 스트렝스를 이렇게 세게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쫓아오는지. 아주 잘 쫓아오죠. 이 레이어 클립에 애니메이션 주는 거를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제 이름을 하나 넣고 이 이름이 자동차를 따라서 쭉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얘도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근데 차가 점점 카메라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글자도 점점 커져야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요쯤 왔으면 또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또 왔을 때 이 정도로 키워주고 벗어났죠. 그럼 얘도 키우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어떤 위치나 크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찍힙니다. 그 구간에. 자, 재생을 해보면 약간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더 정교하게 포인트를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동하면서 위치 잡아주고 위치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글자가 쭉 쫓아오겠죠. 마지막 7번째 기능은요, 제공해주는 영상 템플릿을 이용해서 조금 손쉽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인데 밑에 버튼 중에 첫 번째 믹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떤 영상들이 재생이 되고 있어요. 계속 올려보면 새로운 템플릿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6초짜리 영상 템플릿입니다. 유즈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어떤 에셋들을 같이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열렸는데 보여줬던 그 샘플 영상의 어떤 작업 과정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걸 보면서 얼마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템플릿들을 다 자유자재로 쓰시려면 반드시 유료로 결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글자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필밍 클래스라는 이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한번 내용을 바꿔볼 건데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게 글자죠. 요거를 에디트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바꿔볼게요. 제 이름으로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하고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제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자, 어때요? 그랬더니 이 영상의 어떤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용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뒤에 내용들도 바꿔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전문가가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내가 음악을 바꾼다거나 음악도 바꾸자면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원래 고유한 템플릿의 매력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서 보통 장면이나 자막 정도만 좀 변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내가 힘을 덜 들이고도 굉장히 멋진 영상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좀 특별한 기능들 7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실 수 있겠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